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내가 먼저 잘못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참 무거운 소식인데요.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후 처음으로 한일 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국이 국제 조약을 깨고 있다. 그래서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했는데요. 결국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뭔가 네.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안을 제시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네.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이른바 1+1 안을 이미 일본에 제안한 바 있는데요. 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간의 과정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이 1+1 안을 갖고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고 네. 그리고 일본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같이 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제시한 안도 똑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이제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을 했는데 뭐 일본은 이런 모든 논의를 거부한 채 경제 보복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네. 다만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피해자들 측의 입장을 보면 정부의 의견 수렴 노력은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네. 그나저나 일본 기업들 자산 매각은 언제 하나요? 실질적인 자산 매각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 다음 달 중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대목에서도 일본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계속 일관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 법원이 일본의 신일철 죽음에 보낸 압류 결정문이 일본 외무성에 의해서 지난달 30일 한국으로 다시 반송된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네. 다만 압류 결정은 이 압류 대상 주식을 발행한 신일철 죽음과 포스코의 합작회사 P&R 쪽에만 전달이 돼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매각 절차 자체가 뭐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산 매각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일본은 더 강경한 태도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더 강경한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비가 계속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8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 어떤 변화된 상황이 좀 담길 수 있느냐 이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만료일인 이번 달 24일 그리고 일본 정부가 결정한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 시행일인 28일 그래서 이제 8월 말 이 시점이 또 하나의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 17일 날 유엔 총회에서 뭐 한일 정상회담이 같이 뭐 열릴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도 같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지난번 G20 때도 그랬듯이 뭐 일본 정부가 이 정상회담에 관해서 의지를 갖는 그런 상황들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좀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성과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10월 22일 날 새로운 일왕이 즉위식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초청장이 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문 대통령 갈까요?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참석하기 위해서는 네. 그 전에 어떤 일본 측과의 어떤 그 의견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도 현실이지만 그 전에 그런 맥락이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뭐 어떻게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10월과 11월에 예정된 다자간 정상회의 일정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뭐 여기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연말까지 갈등 상황이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첩첩산중인데요. 김상조 정책실장도 뭔가 설명을 했죠. 일본이 뭐 금융보복에 나설 수가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제 일본의 한국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상조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의 비중이 20년 전 IMF 때와 비교하면 매우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금융 공격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그러면서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가는 떨어졌는데요. 그렇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주가가 상당히 떨어져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종가 기준 3년 5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서 전 거래일보다 29.48포인트, 1.51% 내린 1917.5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보다 18.29포인트, 3.21% 내린 551.50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것도 이제 2014년 12월 30일 이후에 가장 낮은 종가를 기록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이건 이제 어제 전해드린 상황에 이어서 미국이 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걸로 대응하면서 이제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약자가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일인데요.
우리 금융당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금융위가 오늘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시장 상황 점검하면서 이미 이제 비상계획이 마련돼 있다라면서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했는데요. 네.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라든지 공매도 규제 강화 그리고 일일 가격 제한 축소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오늘 오전에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 카드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 영어 약자로 RP라고 부르는 건데 네.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확정금리를 보태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거든요. 한국은행은 이제 시중은행과의 어떤 사이에서 유동성 관리를 하는 수단으로 이걸 활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여기에 오늘 지난 7월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된 것도 보면은 8월 금리 인하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예고된 질의멸렬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총선 앞두고 지금 여론의 중심에 있지 않은 좀 정치 세력들이 다들 시끄러운 분위기인데요. 민주평화당의 경우 어제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끝장 토론을 진행하면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당권파들은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총사퇴 그리고 비대위 구성, 제3지대 신당 추진의 당론 채택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권파는 일단 지도부는 그대로 두고 당내 기구를 통해서 제3지대 논의 같은 걸 해보자라는 입장을 내는데 이제 비당권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후 통첩을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박지원 의원이 오늘 정동연 대표는 본인 중심의 수습을 원하고 있다라면서 내일까지 대답을 기다려본 후에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네. 여기서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분당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플랜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오는 18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 10주기인데 이것도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추모 행사를 따로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갈등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민주평화당뿐만이 아니죠. 바른미래당에서도 큰 소리가 나고 있던데요. 어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의 폭로를 근거로 해서 유승민 의원이 대표 퇴진이 혁신의 어떤 첫 번째 과제라고 주장을 했다. 자유한국당에 가려면 혼자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상당히 혼란스러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은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쟁이 또 격화되는 이런 양상입니다. 당 해체 주장도 나왔다는데 짧게 소개해 주시죠. 오늘 주대환 위원장 사퇴 이후에도 남아있는 바른미래당 혁신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네. 하태경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열어서 지도부 다시 뽑자. 서로 명예롭게 퇴진할 수 없다면 전당대회에서 당을 해체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다시 보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골치가 아프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자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